불교계가 강원도 철원 남북 접경 지역 근처에 자리한 평화와 남북화의 상징적 공간들을 둘러보고 평화 정착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발언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주최한 DMZ에 갇힌 금강산 옛길을 찾아 평화로 통일로 행사를 취재했습니다.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재현한 팔공산 승시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승시축제는 철저한 방역 대책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불교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구촌의 정신문화를 이끄는 불교 명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오는 14일 부산에서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지붕이자 불자들의 정신적 고향으로 꼽히는 히말라야의 대자연과 문화, 주민들의 삶을 담은 사진 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비영리법인 나마스테 코리아의 히말라야 사진 영상 공모전을 취재했습니다. 녹색 사찰 춘천 봉덕사와 개국 18주년을 맞이한 춘천불교방송이 위로와 치유, 생태를 주제로 가을 미륵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와 재해로 고통받고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고 녹색 미래를 위한 실천 약속을 담은 생태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가 강원도 철원 남북 접경 지역 근처에 자리한 평화와 남북화의 상징적 공간들을 둘러보고 평화 정착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발언하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남북 분단의 현장에서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주최한 DMZ에 갇힌 금강산 옛길을 찾아 평화로 통일로 행사를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인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철원 백마고지 전적지. 1952년 10월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열흘간의 전투에서 언덕을 차지한 주인이 24번이나 바뀌었다는 기록만 봐도 당시 전쟁의 참혹함을 가늠케 합니다. 주말을 맞아 전쟁의 아픈 기억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곳에 불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접했던 분단의 현장을 직접 찾은 이들에게 민족이 처한 현실은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실상을 보니 앞에 분단 장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특히 불교계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이런 일을 추진을 해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같이 이런 통일의 열기가 다시 확산되기를.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 철원 평화명소순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백마고지 전적지에 조성된 철원 DMZ 평화의 길. 불자들은 이곳에서 참전용사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통일을 발언하는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낀 변화가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 내에 완전 비무장, 그리고 권총도 차지 않고 그리고 주변의 지뢰를 제거했어요. 참가자들은 전쟁 이후 민통선 내 버려진 황무지에 조성된 대마리 마을을 찾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마을 주민들의 헌신적 노력을 되새겼습니다. 또 남북 간 이념 갈등의 상징적 공간인 노동당사 건물을 방문해 손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통일의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저희 모친께서 3살 때 흥남에서 이북 이렇게 거제 쪽으로 피난 오신 피난민이세요. 그렇게 피난민들이 내 피부치이기도 하고 가족이고 이웃이고 함께 있는 이 나라에서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불교 성지이자 수행처로서 수많은 선사들이 수행했던 금강산 유람길에 자리한 삼부연 폭포를 찾아 금강산 옛길 복원 등의 불교계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탐방은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철원 노동당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전 종정 고암당 상언대종사의 열반 32주기 추모달해제가 합천 해인사 용탑선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제에는
고암문도회와 해인총림 4부대중이 함께했고 청정한 수행의 표본이자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이었던 상원대종사는 해인총림 방장과 조계종 3대와 4대, 6대 종정을 역임하고 1988년 용탑선원에서 입적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수행을 해야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마음 잘 쓰는 게 제일이지 그러시더군요. 큰 스님의 말씀과 같이 마음 잘 쓰는 수행자로서 잘 나가도록 저희 문도들은 다시 다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추모제에 이어 참석한 대중들은 상원대종사의 부도전으로 이동해 참배를 이어갔습니다.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재현한 팔공산 승시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승시축제는 철저한 방역대책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불교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다양한 불교 용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물합니다.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재현한 승시 재현마당입니다. 물물교환 형식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재현해 보자는 그런 게 이제 승시의 개념이니까 오는 분들한테 물물교환의 어떤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물물교환으로 자급자족하며 검소하게 살았던 옛 스님들의 삶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물질 문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에서 사실 멀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런 행사는 옛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큰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향과 목탁, 주장자, 단청 등 불교 전통 문화와 관련된 전시관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림도 그렇고 전부 다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스님들이 전부 다 한 작품인데 그럼 예술이라 그러면 예술 혼을 그대로 담았다 그럴까요? 정말 마음에 들으세요. 저는. 다양하면서도 정갈한 사찰 음식은 주부들에게 인기였습니다. 스님들이 기도하시가지고 담아서 직접 담아서 건강에 좋고 모두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경전의 한글화를 홍보하며 불교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한 노력도 더해졌습니다. 대웅전 하는 것보다 큰 법당을 하니까 많이 다가오는 감정도 틀리고 내용이 틀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을 선택하고 또 제가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법고 경연대회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법고 소리는 가슴마저 뛰게 했습니다. 국장유물과 선서와 전시, 영산제 시연 등 승시축제는 우리 불교 전통문화 복원의 장이었습니다. 성실을 복원한 것은 불교 수행 전통의 복원일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 전통이 복원이 되어서 이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승시축제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600명씩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철저한 발열 체크와 소독에 나서면서 방역에 앞장서는 불교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또 모든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한 것은 물론 전시 부스를 하나하나 유튜브로 소개하면서 온택트 불교문화축제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스님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특강도 불교방송과 동화사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제11회 승시축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불교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면서 지역의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졌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BBS 뉴스 박면입니다.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발언하며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500km가 넘는 도보 순례를 벌였던 상월선원 4부대중이 순례 기간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 팔공총림 동화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은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린 승시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동화사 주지 능종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자승스님은 또 순례 4부대중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동화사 신도회와 불광사 불광불교대학 신도 등에게는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동아사 스님과 신도들은 상월선언 자비순례 4부대중이 지난 7일 동아사를 출발해 17일 문경세제를 넘을 때까지 숙소로 쓰인 100여 개의 텐트 설치와 철거, 공양 준비와 배식 등 순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경북 김천 청암사가 경내 극락전 앞마당에서 조선 숙종의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의 복위를 축하하는 궁중 달애식을 326년 만에 재현했습니다. 궁중 달애 재현은 달애학당 설혜원의 시연으로 진행됐으며 전주시립국악단 풍락회 연주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8호 김광숙 예기무 보유자의 공연이 더해졌습니다. 이 궁중달에는 인현왕후께서 복위되어 올라가셔서 원래는 경복궁에서 왕과 왕비께 신하들이 차와 꽃을 올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걸 저희 극락전 마당에서 재현했어요. 행사에는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 주지 상덕 스님과 설혜원 이림 원장 등 4부대중이 참석했으며 청암사는 인현왕후가 폐위된 뒤 3년간 머물렀던 곳으로 인현왕후를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구촌의 정신문화를 이끄는 불교 명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명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적인 명상 열풍 속에서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불교 명상 수행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국명상총협회가 주최하는 명상 대강연,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명상의 실체와 효과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명상은 불교를 기반으로 했지만 불교가 가진 철학적인 부분 자체가 인류에게 줄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K 메디테이션을 다시 기반을 닦아서 한번 나가보자, 해보자. 이번 명상 대강연에선 참불 선언장이자 한국 참선 지도자 협회장인 각산 스님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를 지낸 베르나르 신부, 한국 자연의학 종합연구원장 이시영 박사가 강연자로 나섭니다.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이때 불교가 명상 수행의 주체로서 종교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시대적 흐름과 대중화에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불교와 과학, 정신의학 전문가가 불교 명상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불교가 명상을 통해 대중과 만나는 지점을 넓힐 것이란 기대감도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이 스님, 또 이시영 박사님, 또 베르나르 신부님 이 세 분을 모시고 세계적인 도시 부산 해운대에서 한국 불교가 지구촌 명상 시대를 맞아 불교 명상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이끌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행사에서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명상 대강연은 오는 14일 부산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부산 시민 등 250명을 무료로 초청해 개막합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서울 목동 반야사 주지 원욱 스님이 어제 오전 세수 61세, 법납 40세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적했습니다. 원욱 스님은 1959년 강원도 양구 출생으로 지난 1979년 예산 수덕사 견성암에서 출가해 1986년 비구니 교육도량인 공주 동학사 승가대를 졸업한 뒤 서울 불광사 교육원장을 거쳐 목동 반야사 주지를 맡아 도심포교에 매진해 왔습니다. 스님은 특히 지난 2013년 BBS 불교방송 라디오 신행상담실 진행을 맡아 명쾌하고 해박한 신행상담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2017년에는 BBS 불교방송 등을 통해 강의한 내용들을 모은 화엄경 해설서 나를 바꾸는 화엄경을 펴냈습니다. 원욱 스님은 BBS 불교방송의 미디어 포교 불사를 위해 후원조직 만공회 3천만 원을 후원하는 등 그동안 2억 원 가까이 BBS 불교방송에 보시하는 등 방송포교 불사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원욱 스님의 빈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국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발인은 내일 오전 7시 30분, 장지는 고양시 서울시립 승화원입니다.
세계 지붕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은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과 티베트 등이 자리해 불자들에게는 정신적 고향과도 같은 지역인데요. 그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주민들의 삶을 담은 사진 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비영리법인 나마스테 코리아 주최로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절대 고독의 땅으로 불리는 히말라야의 솟아오른 산봉우리 위로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의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밤하늘을 빼곡히 채운 별무리의 행진이 우주의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늘과 맞닿은 듯한 산맥을 휘감은 구름대의 모습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연상시킵니다. 히말라야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온 비영리 사단법인 나마스테 코리아가 개최한 5번째 사진 영상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고도도 높고 빛 공유도 별로 없고 날씨마저 맑으니까 제일 이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제일 너무 이뻐가지고 매일 밤 트레킹 끝나고 힘들 때도 매일 별을 보고 캠핑할 때도 별을 보고 아침 저녁 늘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의 거대한 풍광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순박한 모습을 담은 수상작들도 눈길을 끕니다. 길바닥에 앉아 손으로 식사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는 정겨움이 묻어나고 북인도의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 네팔의 전통지게를 짊어진 할머니의 인자하고 환한 미소에 깊은 삶의 연륜이 느껴집니다. 인도의 거리와 유적지, 주민들의 일상을 빠른 속도로 보여주는 영상은 혼란스러운 듯하면서도 질서를 갖춘 인도의 모습을 섬세하게 포착해냅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불교 학원이자 티베트 스님들의 집단 수행처인 서다 오명 불교 학원을 담은 사진, 그리고 젊은 티베트 수행자들의 모습 속에는 히말라야에서 꽃피운 티베트 불교의 저력이 느껴집니다. 히말라야 사진 영상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나마스테 코리아가 개최한 사실상 유일한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네팔 분들 쉼터 같은 것도 돕는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지금 이동을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했던 게 이 사진전 영상 공모전이 됐고 또 원래 후원이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성북구는 앞으로 나마스테 코리아의 히말라야 문화교류 사업과 다문화 인식 개선 활동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히말라야 사진전도 좀 굉장히 축소해가지고 간단히는 합니다만은 내년에는 좀 기대하세요. 저희가 좀 원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큰 행사로 이어지시도록 노력 많이 할게요. 그리고 성북구청장 출신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나마스테 코리아의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나마스테 코리아는 올해 코로나로 열지 못한 현지 네팔에서의 봉사활동을 내년에 재개하고 사진 영상 공모전 규모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NGO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녹색 사찰 춘천 봉덕사와 개국 18주년을 맞이한 춘천불교 방송이 위로와 치유, 생태를 주제로 가을 미륵제를 봉행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코로나19와 재해로 고통받고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고 녹색 미래를 위한 실천 약속을 담은 생태 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의 절정을 맞이한 10월의 마지막 날, 춘천 서면 봉덕사에서는 평화와 행복을 향한 염원을 담아 녹색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소박하지만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봉덕사 미륵부처님 봉안 1주년과 춘천 불교방송 개국 18주년을 맞아 위로와 치유, 가을 미륵제가 봉덕사 4부 대중과 전국 비구내 회장 본각스님, 이재수 춘천시장, 황환주 시의회 의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치유는 스스로 이 모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우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굳은 마음과 실천이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재난과 재해, 지구적 위기 극복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을 미륵제는 먼저 지난 8월 6일 춘천 의암호에서 순직한 분들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 축원과 추모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사는 또 무명과 탐욕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 화합을 구현하기 위한 생태 실천 선언과 약속,
생태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춘천시는 시 전체를 자연과 생명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로 구현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 탐욕에 이끌리는 사회를 만들지 아니하고 개발을 그 욕망을 쫓는 그런 과거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새 길을 찾아가 보자. 전국 비구내 회장 본각 스님은 녹색 미래를 향한 생태 실천이야말로 일상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하는 수행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소욕지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작은 것에 만족하고 아주 욕심을 줄이고 작은 것에 만족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그동안 너무 질펀하게 살았다. 너무 편리하게 살았다. 불편함을 감수하자. 이러면은 불교의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봉덕사와 춘천시, 춘천불교방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태도시와 녹색 사찰 구현을 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오늘부터 29일까지 지역 관광 거점 도시와 연계한 2020 한국문화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 함께 만나서 한국 문화를 즐겨봐요라는 구호 아래 목포와 전주, 강릉, 안동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와 문화상품을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서울시는 11월에 미래유산으로 경춘선 폐철도 노선과 국기원, 영화 서울의 휴일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39년 조성된 경춘선은 2010년 경춘선 복선화, 직선화 사업으로 일부 폐철도 노선이 생겼고 서울시는 폐선을 원형 그대로 활용해 노원구 공릉동에 경춘선 숲길로 공원화하고 2017년 11월 전 구간을 개방했습니다. 코로나19로 레드카펫 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됐습니다. 올해 관객 수는 18,31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영화 유효 자석 중 점유율이 사상 최초로 92%를 기록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강원도 철원 남북 접경 지역을 순례하고 한반도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여전히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 불교계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